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리뷰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체코듀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바로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식품입니다. 식품이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식품주들이 좀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좀 사명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식품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호관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올라간 것들 보면 화장품 이런 것들도 결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실적을 뒷받침하는 식품, 화장품 이런 쪽은 아무래도 수혜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괜찮은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근데 식품에 대한 이야기 뭐 지난주에도 갖고 왔지만 식품도 식품 나름대로 또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힘든 종목들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먼저 일단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 열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남양유업. 야, 남양유업 오랜만에 보네요. 체질 개선 좀 많이 됐나요, 여기? 네, 일단 제가 1분기 실적을 판단을 했을 때는 꽤나 한행컴퍼니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예.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시겠습니다만 남양유업이 사실 이제 한행컴퍼니가 이제 인수를 한 거는 2021년 5월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원 판결이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한행컴퍼니가 이제 개입을 했느냐? 2024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넘겨받았을 때 직전을 얘기를 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이미 뭐 앞에서 기존 이제 회장 측들이 해먹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뭐 아무리 손대려고 해도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비수익성 사업들을 좀 많이 철폐를 했어요. 뭐 오스테리아 스테소라든가 뭐 철그레 이런 때 외식 브랜드를 좀 많이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계장치라든가 뭐 리조트 회원권, 그러니까 사실 좀 불필요한 자산들을 좀 많이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걸 이제 오히려 마케팅에 좀 전략적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메일유업을 비롯해서 뭐 우유 가격 뭐 얘기만 나오면은 폭등했다 빠지고 이런 영향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양유업 측에서도 좀 더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을 올리기가 힘들다. 우유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략 상품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뭐 불가리스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이미 뭐 요구르트 시장에서는 뭐 3년 연속 1위를 계속 잘 달리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젤파 세대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라면 먹고 갈래를 했던 걸 이제 초코해먹 먹을래라고 얘기를 하듯이 맞아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관광객들이 오면 초코해먹 사고 싶다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만큼 주력 제품들에 대한 마케팅 계속 강화하고 있고, 남양이었군요. 여기다 이제 뭐 아이코야 맘스 쿠킹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동들을 위한 식품들까지도 좀 더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특히 이제 출산 장려 정책들을 좀 강화하게 됐을 때는 이 남양유업, 특히나 이제 뭐 분유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또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 재고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지금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식품주들이 5월부터 해서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는 6만 원 좀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고요. 연내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74,000원.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 보신다면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딱 5월 전까지는 엄청나게 잘 올라가는 종목인데 일단 잠깐 여파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노려볼 타이밍이 왔다. 남양유업 목표가 74,000원까지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어떤 섹터에 있죠? 일단은 또 다양한 섹터가 있지만 잡다한 섹터에 있다. 네, 잡다한 섹터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뽑자면 미중 갈등 그리고 히토류에 연관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히토류 얘기가 나왔고 이제 관세 유예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기 섹터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덕호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관세 얘기가 나오면은 뭐 사실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전략
뭐 광물들 이쪽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니온도 제가 차트를 보니까 관세 얘기 나오면 급등했다 빠지고 이런 모습이 좀 나와서 그쵸. 아무래도 좀 단기 매매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은 서재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뭔가 아직은 막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티플렉스. 자, 또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서 이제 광물자원법을 또 새롭게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물에 대해서 좀 더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뭐 지원하겠다 이런 말인데 결국 이는 희토류라던가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한 것들 중국에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또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서 미중 갈등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희토류 관련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히토류로 더 잘 움직이는 건 유니온이라든지 뭐 동국 아레네스 이런 얘들이 한 번씩 더 힘있게 치고 가지 사실 티플렉스는 약간 후발주자 역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티플렉스에도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 원전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원전에서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밸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히토류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티플렉스가 생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원전 관련주로도 후발주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또 지금 시장을 보면 돌발 이슈 중심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메인 이슈가 부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알래스카 관련된 것도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LNG 관련주들 움직였죠. 티플렉스가 하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LNG 선박용 가스밸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요. 히토류라는 재료도 있고 LNG 관련해서 알래스카 관련 이슈로도 편입될 수 있고 원전으로도 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 자체도 좀 안정적으로 좀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7월 달 시장이 좀 단순 조정이라던가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한 돌발 이슈 시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 좀 멋있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단가는 그냥 현가 정도 뭐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상하단선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고 볼린밴드 상단선 한 번씩 터치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인 3,600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600원 정도 크게 안 보고 한 3,500원, 6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 종목이 그 험난한 시장 속에서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종목 2,900원 라인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자리 이탈하면 손절. 그러면 사실 손절폭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잡고 매매를 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 매매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단 3,600, 2,900. 여기서 파동을 잘 이용하면 좋은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플렉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김덕호 대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왔을지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수익률 극대화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어떤 사자성어를 또 오늘 갖고 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블라인드 오픈! EJ 오랑캐 맞죠? 오랑캐는 네. 오랑캐로. 근데 이게 시장하고 어떤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한테 얻어맞고 외국인들 팔면 또 얻어맞고 또 공매도 치면은 얻어맞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역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게 이번 하반기에 통튼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봅니다. 이제 하반기에 대비한 마지막 포트폴리오 조정을 충분히 다 진행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매매량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제 하반기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들이 지금 디커플링이 됐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는 같이 동반 매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디커플링이 커졌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매 전략이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종목들은 오히려 기관발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급등이 나왔죠. 근데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까? 아니면 수주가 나왔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네, 리포트발 상승이 굉장히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처럼 이제 이번 하반기 즉 내일부터도 이런 이슈들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발,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편승했을 때는 분할 매도 그리고 어떤 사업별 호재가 발생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업별 영위 비중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축소 매도를 하시는 것을 진행하신다면 이번 7월로 마찬가지로 기관들에게 속지 않고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잘 파는 게 좀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이제2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의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세업종 선점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과연 이게 무엇일지 블라인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순환매 공식. 자, 지금 순환매 공식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읽어지시나요? 지금은 안 되죠.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생각을 해놓으시라는 시나리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한번 보자. 네. 지금 결국에는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을 보면은 시장에 이슈가 없다 보니까 돌발 이슈, 개별 이슈 그쵸. 이런 장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뉴스 뭐 떴던 거 또 뜨면서 움직인다거나 별거 아닌 이슈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지금 순환매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되게 힘든 시장이에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굳이 개별 종목이라던가 돌발 이슈를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매매는 좀 자제를 하시고 지금 시장 넘기고 다음 시장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시작될 수 있다면 그거는 삼성전자의 저항 돌파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61,600원 여기 돌파하면 다시 한 번 더 시장 2차 랠리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자, 그럼 삼성전자가 241선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순환매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서 이어지는 후공정, 파운드리, 소부장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저항을 뚫었다?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파운드리라던가 후공정, 소부장 관련주를 그때 가서 아무거나 미리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시그널이 나오면 그걸 따라잡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HBM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HBM 사야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음번에 유리기판 가겠다. 유리기판 가면 액침냉각 가겠구나. 좋은 이런 얘기예요. 식으로 순환매를 생각하시면서 그 시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움직일 종목들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 움직이면 다음에 STO, NFT 그리고 뭐 CBDC 관련주들 움직이니까 이런 순환매 공식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시장에서 강세 업종을 먼저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환매 뭐 지금 시작된 건 아니고요. 순환매가 다시 한번 온다면은 아무래도 그 스타트는 삼성전자가 끊을 확률이 높다. 반도체, HBM, 유리기판, 데이터 센터 요런 순환매를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음에 소재민 대표와 함께 항상 또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디테일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소재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